자, 4월 24일 산수학 25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180에 가능한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180에 어떠한 작은 자연수, 뭐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를 A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자연수를 선생님은 B라고 한번 말을 볼게요. 즉 B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 맞죠? 일단은 우린 여기서 180을 소인수 분해하자라는 거야.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수 A를 곱하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자, 이런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소인수의 지수의 지수가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냐?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짝수가 아닌 애가 누구야? 5란 얘기야. 그러면은 A라는 아이는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줘야지 둘이 만나서 5가 지수가 2가 되는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어떠한 가능한 자연수의 제곱 꼴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가장 작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꼴 중에서도 가장 작은 A는 뭐다? 5이다 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네요. 2번이에요. 어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an으로 나타낼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50의 약수의 개수와 x의 약수의 개수를 곱하면 48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15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150을 소인수분해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 그랬고, 약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각각 곱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10이라는 거야. 따라서 12, 150의 약수의 개수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x의 약수의 개수를 하면 48. 따라서 x의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자연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자,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우리는 A의 세제곱꼴이면 되는 거야. 즉, A라는 아이는 당연히 소인수가 돼야 되니까 소수라고 할게요. A는 소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2의 세제곱이라던가 아니면 3의 세제곱이라던가 5의 세제곱과 같은 꼴은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A 곱하기 B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랑 B는 소인수니까 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왜? 여기에서 지수가 1이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한 2 곱하기 2는 4가 되므로 약수의 개수가 4개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3이라던가 아니면 2 곱하기 5라던가 3 곱하기 5라던가 이런 모양 꼴은 약수의 개수가 4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첫 번째 경우에서는 8, 두 번째 경우에서는 6, 더 작은 게 누구니까 6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다? 6이다 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겠네요. 3번엔 1에서 100까지의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 100개 그리고 학생 100명이 있는데 자, 사물함 번호를 1번 사물함, 2번 사물함, 3번 사물함, 4번 사물함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자, 100번까지 있다고 했고 사물함의 번호를 한 6번까지만 써볼까요? 자, 이게 사물함 번호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을 선생님이 세로에다가 쓸게요. 그러니까 1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번호 1번, 여기는 사람이야. 1번 번호가 있는 사람이 일단 1은 모든 수의 배수니까 다 일단 문 열고 들어가겠죠. 문을 다 열어. 자, 이제 2번 학생이야. 2번 학생은 1번은 2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2보다 당연히 큰 숫자, 즉 2부터 1은 안 건든다고. 2의 배수는 당연히 2부터니까 2의 배수만 건든다 이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학생은 3의 배수만. 3보다 작은 1번하고 2번을 절대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의 배수인 3부터 건드려줘서 열려있는 건 닫아놓고 3의 배수만
닫아 있는 건 열어놓는다라는 뜻이죠. 4번 학생은 4의 배수만 건들 거기 때문에 4보다 작은 1번 사물함, 2번 사물함, 3번 사물함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4번 사물함부터 닫혀 있으면 열려놓고 4의 배수만 건든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5번 학생도 마찬가지야. 5의 배수를 건들 거기 때문에 5보다 작은 1, 2, 3, 4번 사물함은 안 건든다는 얘기예요. 안 건들고 5의 배수만 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앞으로 숫자들은 점점점 커지겠죠. 점점점 커질 때 이 5번 학생은 5의 배수부터 건드렸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 3번 학생보다 적은 사물함 수만큼만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학생 수가 번호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미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번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n번째 학생은 절대로 이 n-1번 학생 사물함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배수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가세요? 즉, 알 수 있는 사실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열려있게 되는 사물함이 1번 사물함은 계속 열려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4번 사물함은 계속 열려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4보다 앞으로 큰 수만 나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가셨죠? 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문이 닫혀있는 사물함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전체 100개의 사물함에서요. 저는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 개수를 빼려고 해요. 자,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자, 일단 1번 사물함은 다 열려있겠죠? 4번 사물함은요. 언제 열렸냐 볼게요. 언제 열렸냐면 1번 학생이 열었죠. 그 다음에 2번 학생이 다시 닫았고요. 다시 4번 학생이 다시 열었어요. 맞죠? 즉 4번 사물함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1, 2,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4의 약수라는 거죠. 아, 그럼 열고 닫고 다시 열려있는 상태로 끝나려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4는 3개, 즉 홀수여야지만 문이 다 열리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5개라면 열고 닫고 열고 닫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열면서 끝나잖아요. 아,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여야지만 문이 열면서 끝난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자,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곱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니까 4죠. 3의 제곱 9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이런 아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자, 그러면은 10의 제곱 100까지. 따라서 총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00개, 총 사물함 100개에서 열려있는 10개를 빼면 90개가 마지막까지 닫혀있는 사물함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는 6이고 A는 4의 배수라고 합니다. 두 수의 곱이 1296일 때 A의 값을 구하는데 자, 문제에서 A는 B 이상인 수라고 얘기하네요. 자, A에 대한 조건이 4의 배수라는 첫 번째 조건과 B 이상인 수라는 두 번째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린 알고 있어요.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라는 걸. 근데 최대 공약수가 1296이라고 하고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최소 공배수는 216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수를 거꾸로 나누기를 했을 때 최대 공약수인 6으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때 나오는 몫을 각각 x랑 y라고 한다면 이때 당연히 x랑 y는 서로 소가 된 상태에서 니은자로 곱했을 때 최소 공배수인 21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x와 y는 서로 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대 공약수가 6이 되니까. 따라서 x 곱하기 y가 36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서로소 두 개를 곱해서 36이 될 수 있는 거는 36과 1, 그리고 4와 9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는 4의 배수라는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반드시 x자리에는 36과 4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인지는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x가 36이라면 y가 1이라는 거고 그때 a 값은 6 곱하기 36, b의 값은 6 곱하기 1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쓰면은 a는 6 곱하기 36, 그리고 b는 6 곱하기 1. 따라서 216과 6으로 a가 더 크겠죠? 이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킨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4고, x가 4고, y가 9라고 한다면 그럼 a는 6 곱하기 4가 될 거고 b는 6 곱하기 9가 되겠죠? 쓰면은 a는 6 곱하기 4, 24가 될 거고 b는 6 곱하기 9, 54로서 b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는 반드시 26, b는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a 값을 구하여라. 따라서 a는 얼마? 216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5번이에요. 자, 5번이에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라고 하네요. 자, 아까 4번에 앞서서 말했듯이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A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했고 B가 있겠네요. 이때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2가 총 3번 곱해졌기 때문에 2의 3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b는 총 6번이 곱해졌기 때문에 3의 6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5는 한 번밖에 안 곱해졌으니까 그냥 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b고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러면 b는 2가 2번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 b는 2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3이 4개에서 3이 6개로 가기 위해서는 b는 3은 2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고 없던 5가 나왔으니까 b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b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6번이에요. 12, 18, 24에 어느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7인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얘는 어떠한 x라는 수를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고요. 어떠한 x라는 수를 1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란 얘기고요. 어떠한 x라는 수를 2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x에서 나머지가 없었더라면 이 숫자는 12와 18과 24의 공배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2와 18과 24의 공배수를 구해봐야겠죠? 따라서 6, 22, 6, 3, 18, 6, 4, 24. 최소 공배수는 더 가도 되겠죠? 2, 1은 2, 3은 내려오고, 내려오고.
따라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최소 공배수가 72가 나오네요. 따라서 x-7은 72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7이 아니라 x이기 때문에 x는 72의 배수에다가 항상 더하기 7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72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7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72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7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72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7,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올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72 곱하기 13까지 가주시면 943으로 딱 세 자리. 따라서 총 개수는 몇 개? 12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7번이에요. 7번은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20cm인 그리고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쌓아서라고 하네요. 무언가 쌓아 올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는 8과 12와 그리고 20의 공배수 문제구나. 맞죠? 근데 가장 가능한 한 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8과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좀 구해보면은요. 4, 2, 8, 4, 3, 12, 4, 5, 20.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 120cm죠. 즉 120cm가 의미하는 거는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벽돌 2 가로로는 12cm라고 하니 가로로는 총 몇 개? 10개를 쌓을 수 있을 거고요. 세로의 길이가 20cm라고 하니 세로로는 6개를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가 8cm라고 하니 높이로는 15개를 쌓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0 곱하기 6 곱하기 15 해서 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는 900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360m, 세로의 길이가 2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대요.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이러한 운동장이 있는데, 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기 나무의 간격, 나무의 간격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내 모퉁이에 반드시 심는 나무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360 더하기 210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 나누기 나무의 간격을 들어갈 건데, 자, 나무의 간격은 자, 가로와 세로를 뭐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정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360과 2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360과 210의 최대 공약수를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360과 210의 최대 공약수를 좀 구해보시면 10으로 해주시면은 36과 21 3으로 해주시면 12치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 30. 그러면은 30m의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누기 얼마? 30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무의 직사각형의 둘레가 360 더하기 210, 570에다가 곱하기 2 둘레죠. 거기다가 나누기 30을 해주시면은요. 우리는 38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이에요.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따라서 절대값 좀 써볼게요. 절대값은 첫 번째 수부터 3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2.6, 그 다음에는 2분의 5,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 5분의 4, 그 다음에는 3.2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당연히 여기서 가장 큰 3.2가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3.2가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그러면 절대값 3.1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1보다 작은 5분의 4, 즉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5분의 4라는 거죠.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즉 마이너스 3.2 플러스 5분의 4. 선생님은 5분의 4를 소수로 바꿀게요. 그럼 마이너스 3.2 플러스 0.8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4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10번이에요. 다음 두 식의 계산 결과에서 큰 수를 A, 작은 수를 B라고 했을 때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식을 선생님은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식부터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2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5네요. 자, 이런 거는 항상 부호 먼저 까먹지 마시고 쓰자라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앞에다가 그냥 쓰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까먹지만 말란 얘기예요. 11분의 2 곱하기 22.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 5분의 6. 약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약분될 게 없기 때문에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24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2번이에요. 2번. 2번은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0이네요.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제곱 먼저 계산. 제곱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가 짝수번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그럼 플러스 5를 두 번 곱했으니까 25분의 2를 두 번 곱해서 4.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 취해주고 곱하기 플러스 1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계 한 개네요. 즉 마이너스 빼먹지 마시고 반드시 써준 상태에서 2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0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약분은 5, 5, 25, 5, 20.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분의 8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큰 수, 가장 큰 수는 누구야? 2번식이 A가 되겠네요. 그럼 1번식이 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5분의 8 A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4를 해주자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두 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15분의 8 나누기 곱하기로 역수 취해 주시고 5 약분 8 3, 24, 5, 1은 5, 5, 35는 얼마야? 9분의 1입니다. 라고 답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이에요.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a부터 우리 계산해 봅시다. 자, a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친구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는 i 계산해 주고 마지막에 나누기. 계산 결과 이해 가시죠? 따라서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a는 2분의 3 나누기 중괄호 마이너스 1 괄호하고 빼기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4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홀수번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은 8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2분의 3 나누기 중괄호 하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쪽에 있는 괄호 먼저 계산해주면 통분이 돼야 되겠죠? 6분의 3 빼기 6분의 8로써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5 되는 거 맞죠? 곱하기 4. 자,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만나서 뭐가 돼? 플러스 8분의 1이라고 적어주자라는 거예요. 2분의 3 나누기 중괄호 마이너스 1 곱하기 들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약분 2, 3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플러스 8분의 1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된다 맞죠? 그래서 괄호 안에만 이제 계산하면 돼요. 2분의 3 나누기 자 통분은 24로 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4분의 80 플러스 24분의 3 따라서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2분의 3 나누기 24분의 59 나누기는 역수 취해주면서 2분의 3 곱하기 59분의 24 되는 거 맞죠? 따라서 2랑 24가 약분돼서 12는 얼마? 59분의 36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B예요. B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계산해 줄 거냐면 항상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 주고 괄호 안에 당연히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괄호 계산하고 마지막에 빼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얘도 계산해 줘야 될 게 거듭제곱.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9 빼기 괄호 열고 1 빼기 자 여기는 바로 들어갑시다. 12 곱하기 마이너스 2 나누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로 쓸게요. 약분이 자 마이너스 일단 만나서 플러스 되는 것부터 확인하시고 약분 되면서 4 남는 거 맞죠? 9 빼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만 남으니까 8. 자, 9 마이너스 4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네요. 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는 얼마? 16. 자, 원하는 건 A 나누기 B죠. 따라서 A는 59분의 36 나누기 B는 16. 계산해주면 59분의 36 곱하기 16분의 1. 자, 얘는 4로 약분이 되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236분의 9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이에요. 자,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가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달 이 동물원에 입장한 어른은 X명, 청소년은 어른의 2배보다 3명이 많대요. 자, 어린이는 어른의 4배보다 1명이 적었대요. 지난달에 동물원의 입장료의 총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일단 사람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어른은 X명이 들어갔어. 근데 청소년은 어른의 2배보다 3명이 많다잖아요. 그럼 어른의 2배, 2x보다 3이 많다 플러스 3명. 자,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네요. 어린이는 어른의 4배,
4x보다 한 명이 적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명. 이렇게 어른, 청소년, 어린이의 사람 수를 구한 다음에 자, 입장료는 자, 어른은 한 사람당 6,000원, 그래서 6,000x가 되겠고요. 청소년은 한 사람당 4,000원, 따라 4,000 곱하기 2x 플러스 3원이 될 거고 자, 어린이는 사람당 1,000원, 그 1,000 곱하기 4x 마이너스 1이 되고 다 더해주시면 총액이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18,000x 더하기 8,000원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13번에 자, 이런 문제.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자라는 거야. 자, 얘는 a분의 6은요. 사실은 6 나누기 a 의미하는 거 맞고요. 자, b분의 4는 4 나누기 b를 의미하는 거고 c분의 9는 9 나누기 c를 의미하는 거 맞죠? 따라서 이제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6 나누기 a 3분의 1 플러스 4 나누기 b b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9 나누기 c는 2분의 3 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6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2겠네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6, 3, 18 마이너스 16이고요. 얘는 약분되니까 6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6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따라서 1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하시면 된다. (14번) 문제 하기 전에 이번 주의 넌센스예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14번 문제 옆에다가 써주세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은? 답은 아마 존 아닐까요? 네,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어떤 식을 선생님은 네모라고 할게. 어떤 식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원래는 빼야 돼. 이게 원래 올바른 식, 올바른.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계산을 해요. 잘못 계산을 했더니 어떤 식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더했대요. 더했더니 3x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식 네모는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거야. 어떤 식 네모는? 자, 여기 있는 네모랑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플러스 3x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네모는 5x가 되겠죠? 우리가 이항이라는 걸 공부했을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x로 바뀔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5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 네모는 5x 마이너스 얼마? 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은 이제 구했고요. 이제 제대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제대로 계산해 주려면 어떤 식 5x-6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뭐 해줘야 돼? 빼야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면서 괄호.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 퐁당퐁당 들어가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5x-6 플러스 2x-5 계산 주면 7x-11이죠. 따라서 어떤 식 네모랑 올바르게 계산한 식 몇 번? 4번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15번 문제인데요. 얘는 전체 넓이에서 맞죠? 어디 넓이를 빼주면 돼? 안쪽에 흰색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전체 넓이에서 안쪽 흰색 부분의 넓이를 빼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가로 길이가 x 더하기 2고요. 세로 길이가 3이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의 가로 길이는 x-2, 세로 길이는 1이네요.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빼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여기 있는 곱하기 3은 분배 법칙 퐁당퐁당 뒤에 있는 아이도 분배 법칙 해줄 건데 일단 먼저 3x 플러스 6 되는 거 맞죠? 곱하기 1은 솔직히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덩어리 취급해서 마이너스가 퐁당퐁당 들어가서 3x 플러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즉, 어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하시면 돼? 2x 플러스 8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어요.